여러분 바로 전 시간에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차이점을 배웠죠. 근데 이거 간단한데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맴도냐면 정치행정 경영이 뭐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론론, 이원론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했으면, 근데 물론 고민 안 해도 쉬는 시간에 이제 잠자기도 바쁘니까 고민 안 하는데 고민했다고 전제하에, 고민 한번 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여러분 24페이지 그 좌측에다가 좀 깔끔하게, 객관식은 항상 깔끔한 게 좋거든요. 24페이지 좌측에 한번 깔끔하게 24페이지 좌측 보조단에 좀 해봅시다. 먼저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정치가 결정하고 행정은 집행과 관리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요? 행정과 경영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은 공사행정 이론론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유사점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정치와 행정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이론들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을 강조하는 이론과 똑같다는 의미예요. 정치와 행정의 차이점을 강조하니까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그러면 정치 행정 이론론은 행정과 정치를 유사하다고 보는 이론들은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고 보는 거죠.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공사행정 이원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관점에서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 중심으로 다룬 게 아니라 이것 중심으로 다루는 거죠.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을 강조하는 이론도 있고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이론도 있는데, 예컨대 이걸 말을 바꿔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만 여러분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로 간다? 그 다음 여러분 25페이지 한번 봅시다. 간결하게만 말을 하고 갈게요. 행정과 경영에 뭐 한다고? 관계에 관한 이론이 있고 그 밑에 4번에 뭐가 있어요? 행정과 경영의 관계죠. 관계가 구별이 모호해야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안 다뤄요. 앞으로 하다 가면 이런 살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들어오거든요. 행정과 경영의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만 딱 예를 들니까 흡수하는 선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면 되거든요. 우체국 직원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인데 하는 일이 기업이에요, 그 정부예요? 혼동스럽잖아요. 우체국 택배도 하잖아요. 뭐 또 해요? ATM기도 있어요. 금융업도 해요. 뭐 또 해요? 보험업도 하거든요. 이게 기업이에요. 근데 구성원들이 공무원이에요. 최근에는 행정과 경영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교차되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체국이 하는 것이 기업이잖아요. 근데 정부예요. 구성원들이 전부 다 공무원이니까. 근데 민간도 많다. 공적인 기능을 하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행정과 경영이 모호해졌다. 구별이 잘 안 된다. 이런 흐름이 있다.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됩니다. 넘겨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저 뒤에 있는 문제 다 풀까요? 풀지 마. 못 풀어요. 뒤에 문제를 다 풀면 여러분 하산해야 돼요. 우리가 무협 영화 보면 스승이 뭐라 그래요? 이제 하산하거라 그러잖아요. 뒤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정학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계속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현대행정 이해가 있죠.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거든요. 들어요. 내가 밑줄 그럴 겁니다. 들어요. 19세기 언제다? 1883년 이때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때는 뭐한다? 자원 배분 방식이 시장이 주도됐다, 정부였다. 시장이 아직 실패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자원 배분 방식인 경쟁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됐던 거예요. 언제? 19세기에는. 그러면 시장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이 뭐예요? 국방치안 외교거든요. 그냥 들어요. 내가 밑줄 칠할 테니까. 국방치안 외교거든요. 그럼 정부는 이 영역만 했었던 거예요. 이 영역만. 나머지는 시장의 경쟁의 방식으로 일을 했었던 거죠. 행정학 총서를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총설이 끝나면 정책학으로 들어갑니다. 정책학이 끝나면 조직을 배웁니다. 조직이 끝나면 인사행정을 배우고 인사행정을 끝나면 재무행정을 배웁니다. 이거 뒤에는 너무 많아요. 재무행정 끝나면 전자정부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책임 통제론을 배우고 개혁론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론을 배우면 행정학이 끝나요. 행정학이 끝납니다. 근데 전자정부, 책임, 한류, 개혁론은 뭐예요? 페이지만 많지 시간 제일 적어요. 왜? 출제 비중이 제일 낮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1권이에요. 이때부터가 2권이거든요. 총 8주죠. 4.8대 3.2로 수업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4점, 그러니까 우리가 8주 수업이잖아요. 4.8주를 수업합니다. 그 다음에 3.2주를 수업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출제 비중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만약에 1권을 4.8주에 못 끝내면 보강을 합니다. 끝내면 보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보강은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끝냅니다. 보강을 하지 않고 아주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너무 많이 잔다거나 그러면 하게 되면 딱 4시간 정도를 보강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강은 안 하는 것을 합니다. 보강은 안 하고 4시간 하게 되면 4시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수업은 진행되고 그럼 봅시다. 작은 정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 때는 전부 다 시장의 자원배분이고 이 시대에 했던 것은 가장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국방, 치안, 애교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정책도 뭐한다? 국방, 치안, 애교 정책만 있었겠죠. 그럼 조직도 국방부, 경찰, 애교관들만 있었겠죠. 애교부만. 그러면 공무원들도 그런 것만 있어요. 예산도 국방 예산, 치안 예산, 애교 예산만 있었겠죠. 그러니까 큰 정부예요, 작은 정부예요? 작은 정부예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시장이 실패한다는 뜻이 뭐다? 이 시장의 자원 배분 방식이 경쟁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했던 것을 뭐한다? 정부의 자원 배분 방식인 명령을 복종하는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서적 통제죠.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한다? 정책이 늘어나는 거죠. 재분배 정책도 나오고 주택 정책도 나오고 교통 정책도 나올 거 아니에요. 조직이 커지죠. 공무원 숫자가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정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부가 형성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개서적 통제인 정부가 실패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 기능을 시장과 재조정을 해야 돼요. 정부가 시장보다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줄여야죠. 그럼 정부가 시장보다 잘해요. 그럼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정부가 시장보다 못하죠. 그럼 감축하는 거예요. 그럼 뭐한다? 시장이 가는 거죠. 그걸 민영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경쟁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경쟁의 방식으로. 오케이. 이거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책 한번 먼저 봐봅시다. 19세기 근대 입법국가는 자원 배분 장치가 뭐냐면 경쟁, 거기에 밑줄 하면 돼요. 경쟁.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행정학적 용어로 가는 겁니다.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정부의 역할은 뭐예요? 이번에만 밑줄 하시면 되죠. 국가 기능은 국방, 치안 등 최소한의 질서 유지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재 31페이지입니다. 자원 배분 장치는 뭐한다? 경쟁에만 밑줄 하시면 됩니다. 경쟁에만. 31페이지. 오케이. 경쟁에만 밑줄 하시면 되고 정부 역할은 뭐한다? 국가 기능, 국방, 치안 등 최소한의 질서 유지 기능으로 영역. 오케이. 그럼 여러분 보면 여기서 보면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아요? 고딕체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밑줄 그었는데 고딕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이제 기본서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딕체로 되어 있고 이게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게? 잠잔이라고 밑줄을 안 그어요. 아니 농담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을 고딕체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거라 뭐하라 그거 아니고 제가 아예 그냥 했어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고딕체로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
20세기 초 현대 행정국가로 가면 뭐가? 개서적 통제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자원 배분한단 말이야. 맞죠? 됐잖아요. 그 다음 정부 역할은 뭐한다? 거기 첫 번째 밑줄 되어 있잖아요.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적극정부론입니다. 32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죠. 적극정부론입니다. 오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 현대 행정국가의 특징이죠.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게 여기. 근데 이걸 외워야 될까요, 여러분들? 외울 게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골격을 세워가는 데 치중해봐요. 외울 거 정말 많습니다. 이게 현대 행정국가죠.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시장이 실패한 영역을 정부가 정책으로 개입할 거 아니에요. 국방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 국방의 기능, 그걸 국방정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환경 보존 기능이 환경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능이에요, 기능. 기능, 뭐라고? 기능. 하는 일이 뭐다? 기능. 오케이? 하는 일이 기능이에요. 그러면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는 거죠. 시장이 실패한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니까 정책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행정 기능이 확대됐죠. 조직규모가 커지죠. 공무원의 숫자가 커지죠. 예산이 커져요. 이걸 왜 외울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감축은 어떻게 할까? 시장보다 못한 걸 줄여요. 그럼 조직도 줄여요. 공무원 숫자도 줄여요. 예산도 줄여요. 이게 감축이에요. 됐죠? 그러면 질적인 특성 하나만 봅시다. 질적인. 외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질적인 것은 하나만 봅시다. 왜?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로 오는 과정에서 행정이 고도의 전문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고도의 전문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만 알면 되는 거예요. 1번이죠. 행정이 전문화되고 기술화됐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넘겨요. 그러면 20세기 말에 신행정 국가 시대가 도래한단 말이에요. 20세기 말에 신행정 국가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 자원 배분 장치가 뭐예요?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시장이 강조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민영화예요, 민영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아니, 얘가 실패하니까 얘가 들어온 거예요. 얘가 실패하니까 다시 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얘가 또 실패하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하더라도 그럼 제3의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뭣도 아니고 시장의 경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정부의 개서적 통제도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 제3의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3의 모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21세기 행정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게 뭐예요? 거버넌스야. 거버넌스. 들어요. 국가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우리가 배웁니다. NGO예요. NGO. 시장이 뭐한다?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이게 연계망이거든요. 네트워크가 연계망이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연계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 그러면 이 연계망을 작동시키는 시장을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이 뭐예요? 경쟁이죠.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뭐예요? 개서적 통제죠. 그럼 얘를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은 뭔가? 신뢰야, 신뢰.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 안 써도 돼. 그럼 이 거버넌스는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무려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을 다룰 거예요. 언제? 2주째 말, 그 다음에 3주째 아주 초반부에 다룹니다. 그러면 이게 최근의 개념이 거버넌스 시대거든요. 거버넌스 시대입니다. 오케이? 거버넌스 시대인데 봅시다. 거버넌스 세 번째 줄에 있죠. 자, 거버넌스 관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시장과 정부의 상호 협력과 보완에 근거한 자원 배분입니다. 오케이. 됐죠? 여기 됐죠? 여기가 몇 페이지죠? 33페이지죠. 그러면 몇 페이지? 19페이지로 가봐요. (19페이지로) 갔죠? 아니, 첫 시간만 좀 왔다 갔다 해요. 네. 처음부터 하면 뭔 뜻인지 몰라서. 그러면 행정의 개념에서 일반적 광의적 개념이죠.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뭔다? 협의의 개념 할 필요 없어요. 뭐 지금의 개념이 중요한 거죠. 지금의 개념이 거버넌스예요. 그럼 행정의 개념 지금의 개념만 알면 된다니까. 몇 페이지? 19페이지. 몇 줄? 크게 돼 있잖아요. 고딕처럼. 행정이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시장, 시민사회 공동체로 구성된 연계망을 통한 집합적 노력. 오케이? 이게 바로
지금 21세기의 행정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만 알면 돼요. 이거 우리가 행정학 총설에서 배우거든요. 마지막에. 이거 뭐 한다? 조직론에 가서 또 배우거든요. 서너 번 더 나오거든요. 행정 2년 파트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4-5번을 더 배우죠. 그럼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되죠 뭐. 그분에서 이야기해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객관식인데. 자꾸 객관식 수험생이 주관식처럼 공부하려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객관식은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4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4개 중에 하나가 잘 안 보여. 그러죠? 그리고 맞잖아요. 4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겁니다. 써져 있는 거 보고 고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관식처럼 공부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럼 다시죠. 그럼 이게 다고. 그럼 행정 개념의 변천사가 있잖아요. 행정관리사, 통치기능사, 행정행태론, 론 쭉 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언제 다음 주에 행정학 이론사를 쭉 배워가거든요. 근데 행정학 이론, 론 중에서 뭐 한다고? 개념이 달라요. 왜 개념이 다를까? 행정과 경영을 유사하다고 보는 데에서 행정의 개념과 경영은 차이점이 있다는 관점에서 행정의 개념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학 이론별로 개념도 있고 그 행정학 이론이 추구하는 특징도 있고 그 특징에서 나타나는 장단점도 있겠죠. 근데 시험은 뭐예요? 개념은 안 나온다니까. 특징과 장단점을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안 다루는 거예요. 왜? 이론사에 가서 다시 배울 건데. 그럼 뭐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지금 현재 행정학의 개념, 행정의 개념, 21세기, 그의 거버넌스, 이걸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안 다루는 거예요. 넘어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뒤에 가서 이 이론들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개념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특징과 장단점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뭐만 보고? 최근 행정 개념만 보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유는 설명 안 합니다. 예, 이유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시장 실패죠. 33페이지를 봅니다. 봅시다. 시장 실패가 있습니다. 여기 좀 한번 봐보게요. 시장이 실패했다. 뭐가 실패했다? 이게 실패했다니까. 이렇게 이게 실패했다. 자꾸 연관을 시켜야 돼요. 자꾸 왜? 너 왜 지금 같은 말을 몇 번을 해?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 무의식 중에 박혀야 돼요. 지금 행정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했다? 시장의 자원 배분 방식이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하죠.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뭐예요? 개서적 통제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패한 게 뭐예요? 정부 실패예요. 그럼 뭐 한다? 감축과 민영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경쟁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이번 주가. 우리가 이번 주 여기까지 배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정부 개입을 배우는 거고 정부 개입이 실패한 게 이제 정부 실패죠. 정부 실패를 극복해서 민영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결론부터 하고 갑시다. 얘 어렵게 나올까 쉽게 나올까? 쉽게 나와요. 나한테 또 그래. 뭐가 쉬워? 어렵구만. 아니 커리를 밟아가면 얘와 정부 실패는 당락을 결정하진 않아요. 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합격권에 있죠. 합격권. 합격권 근처에 있는 사람은 안 틀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100명이 시험 보면 90명은 틀려요. 근데 뭐 10명은 안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락을 결정하는 게 얘가 너무 어렵게 돼요. 이 개입을.
행정은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되죠. 행정이 배우는 게 주로 여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개입인 규제가 난이도 3이라 그러면 얘가 난이도 2예요. 나머지는 난이도 1이에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차근차근 해보게요. 시장이 실패한다. 시장의 자원 배분 방식이 뭐가 실패했다? 경쟁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경쟁을 하는 거죠. 아주 쉽다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경쟁을 하는데 경쟁을 하지 않으면 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경쟁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 그게 독과점이에요. 독과점. 독점은 경쟁해야 안 해요. 하나잖아요. 혼자인데 무슨 경쟁을 해요. 과점은 두세 개. 여러분들이 이 노트북을 사고자 해. 생각나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한 개요? 두 개요? 사과는 이야기하지만 사과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그걸 과점이라 그래요. 한 개만 있으면 그건 독점이고. 오케이? 요즘 주부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건 뭐예요? 아니 빨래하고 넣는 그건 건조기. 맞지? 그게 건조기. 요즘 주부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대요. 건조기가. 건조기 살려고 그러는데 회사가 몇 개 생각나요? 한 개? 두 개. 이게 가점이라니까. 한 개만 생각나면 뭐예요? 독점이고. 가서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려고 그래요. 통신회사 몇 개 생각나요? 네 개가 있는데 네 개는 제 4위통이니까 빼고 세 개가 보통 생각나요.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과점이에요. 근데 요금 구조가 거의 같잖아요. 맞죠? 3호 요금제, 뭐 2구 요금제. 오케이. 자네는 몇 요금제인가? 안 써? 써? 무슨 요금제? 3호? 그걸 집착이라고 그래? 활용이라고 그래? 내일 배우게 됩니다. 정부 실패해서. 내일 다시 물어볼게. 그게 집착인지 활용인지 정부 실패해서 다시 배우게 될 건데. 이게 과점이고요. 과점은 그러니까 요금제가 똑같잖아요. 이 친구가 바로 3호 요금제, 2구 요금제 나오잖아요. 경쟁을 하면 요금제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경쟁 안 해요. 뭐 한다? 가격 단합을 하는 거지. 그럼 가장 대표적인 시장 실패가 뭐예요? 경쟁을 하지 않은 게 뭐예요? 불안정 경쟁이잖아요. 독과점 이게 시장 실패예요. 경쟁하지 않으면 이 점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자원배분 효율점이. 맞잖아요. 경쟁하지 않으면 커피값이 1,000원으로 안 내려가. 이 동네 커피를 한 군데밖에 안 팔아. 그럼 1,000원 안 해. 2,000원 하지.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자연 독점으로 가거든요. 차근차근 우리가 배울 거예요. 독점이니까 시장 실패는 맞죠. 근데 좀 독특한 독점이에요. 그 좀 이따 배우게 됐고. 완전한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려 그러면. 완전한 정보가 깨진 게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 문제가 돼야 안 돼? 전혀 안 되죠.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면 전혀 문제가 안 돼. 둘 다 모르니까.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몰라. 일방은 아는데 일방이 모르죠.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될 거고. 그다음 시장 내부에서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 내부의 질서가 뭐예요? 시장 내부에서 거래가 된다는 가장 쉬운 용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할게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신뢰. 이게 시장 내부의 질서예요. 시장 내부는 공짜 있다 없다?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외부 효과는 공짜가 개입된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공짜가 개입되면 시장이 실패합니다. 시장은 공짜가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차근차근 배우게 되고 이게 이제 외부 효과, 이제 공공재고 이거죠. 이건 뭐예요?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야. 이건 뭐냐면 이게 깨졌을 때거든요. 시장의 논리가. 그러면 이건 경쟁이 되더라도 발생하는 거예요. 이 경쟁의 시장의 자원 배분 방식인 경쟁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뭐예요? 경쟁은 약자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경쟁은 반드시 약자가 져요. 강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경험한 거? 대형마트하고 동네 슈퍼가 경쟁하면 누가 이겨요? 무조건 대형마트가 이겨요. 정부가 개입해서 동네 슈퍼가 좀이라도 살아있는 거죠. 정부가 개입 안 했으면 한순간에 다 아웃이에요. 그러면 대형마트가 도덕적으로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경쟁해서 중소기업에 이겨요? 못 이겨요.
오케이? 경쟁은 반드시 강자가 이겨요. 경쟁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뭐다?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뭐예요? 부의 불평등이에요. 부의 불평등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부의 불평등이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을 뭐라 그래? 소득 재분배 정책입니다. 스탑. 부의 불평등과 관련된 시장 실패는 이 한 줄 외에는 안 나와요. 이 한 줄 외에는 안 나옵니다. 들어요. 그러면 소득 재분배 정책이 어떤 특성이 있고 계급 투쟁을 하고 이념 투쟁을 하고 환경으로 확산되고 누가 주도권 행사하는 거고 이런 것은 어디서 배워요? 정책학 시간에 배워요. 다른 정책과 비교해서. 그건 정책학에서 주로 다루는 거고 시장 실패와 관련돼서는 한 줄 외에는 출제한다 안 된다. 시장 실패와 관련돼서는 한 줄 외에는 출제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이 시장 실패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장 실패에서. 그 다음에 실업과 인플레이션이죠. 뭐가 실업이에요? 일자리가 없는 게 실업이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럼 얘도 이게 한 줄이에요. 실업과 인플레이션 시장 실패다 그러면 돼요. 왜 그럴까?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행정학이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이 연구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선택하신 분들은 뭐 한다고? 경제, 김종국 선생님 경제 들 때 그때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다뤄요. 정책적으로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는 걸 배워요. 그때. 행정학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단지 뭐다? 실업과 인플레이션도 시장 실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럼 뭐 한다? 이 경쟁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이걸 중심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안 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가끔 어렵게 낼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루는 거예요. 먼저 뭐 들어간다? 넘겨. 35페이지로 가요. 표 있죠?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다룹니다. 여기 또 봅시다. 우리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다룰 때는 배제성과 비배제성, 경합성과 비경합성 이렇게 다룹니다. 표를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돼. 그러면 배제성과 비배제성 뜻이 뭐냐는 거죠. 배제성의 뜻이 뭐고 비배제성의 뜻이 뭐냐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비로부터 배제당해 본 사람 있어요? 소비로부터 배제당해 본 사람? 없죠. 배제된다는 거, 요금을 내지 않아서 배제당했다는 거예요. 휴대폰 사용으로부터 배제당해 본 사람 있어도 없다 그래야죠. 지금 있어도 없다 그래야죠. 이게 배제예요. 배제. 배제 뜻이 뭐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로부터 배제당하는 거예요. 이걸 배제성이에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배제성은. 그럼 비배제성 뭐예요? 공짜란 뜻이에요. 배제가 안 되잖아요. 비배제성보다 공짜란 뜻입니다. 공짜. 오케이, 공짜인데 공짜의 유시간 말이 뭐예요? 아니 여러분이 보는 시험이 과거 시험이잖아. 옛날에 보는 과거 시험이잖아요. 과거 시험에 공짜란 용어를 안 써요. 격에 떨어지니까. 그럼 공짜 있어 보이는 표현이 뭐예요? 있어 보이는 표현. 좀 괜찮은 표현. 무임승차야. 공짜를 무임승차라 그럽니다. 오케이? 공짜를 무임승차라 그럽니다. 공짜의 학문적 표현이 무임승차입니다. 오케이? 봅시다. 그러면 경합과 비경합은 뭘까? 여러분들은 지금 경합 상태예요? 비경합 상태예요? 경합이에요. 경합. 그러니까 선발 인원은 1만 명인데 원서 낸 사람 2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경합을 해요? 안 해요? 경합하잖아요. 왜? 희소하니까. 공무원 자리가 희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합하고 즉 경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발 인원이 1만 명인데 원서 낸 사람이 9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럼 경합이야 비경합이야? 비경합이죠. 다 합격이들. 맞죠?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지금 경합 상태예요. 경쟁한다는 겁니다. 경합한다 말에 경쟁한다? 희소하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비경합은 경쟁하지 않은 거예요. 희소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비경합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희소성이 없다. 경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봅시다. 비배제죠. 공짜죠. 비경합이죠. 희소성도 없습니다. 이걸 공공재라 그래요. 또는 집합재라 그래요. 공공재를 집합재라 그러는 이유는 다 이거예요. 봐봐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국방이거든요. 국방인데 공공재를 집합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뭘까? 다 사용하든가 아니면 다 사용하지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전체가 다 사용하든가 전체가 다 사용하지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집합제예요. 이게 공공재의 특성이에요. 그럼 봐봐. 누가 정부가 나한테 송상호 씨 당신 국방 서비스 빨리 구매해 돈 내고 그럼 내가 뭐라 그럴까? 안 사요? 나는 국방 서비스 필요 없어요. 속으로는 뭐라 그럴까? 표현은 그렇게 하면서 나보다 잃을 게 많은 누군가가 살 거 아니야. 한 사람을 구매하면 내가 다 똑같이 쓰는 건데 왜 내가 사? 그럼 중소기업 사장은 뭐예요? 대기업 세장이 사겠지. 대기업 세장은 뭐예요? 그래도 제게 넘버원이 사겠지. 결국은 집합제는 누가 한 명이라도 구매하면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개별적으로 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국방치안 애교 등대 같은 거예요. 등대는 누구든지 똑같이 쓰잖아요. 오케이? 이런 영역 왜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 바로 무임승차예요. 전부 다 사용하느냐,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누구도 구매 안 해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시장에서 애초에 개별적인 거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다? 정부가 직접 공급합니다. 그럼 비용은 정부가 강제히 징수합니다. 오케이. 뭘로? 세금으로. 이게 공공재. 뭐 공공재는 시장 실패야, 정부 실패야? 우리 아직 정부 실패 안 들어갔어. 공공재는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 시장에서 안 되니까 정부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뭐 어렵게 출제되냐? 그나마 가장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 공유제의 비극입니다. 공유제의 비극입니다. 한번 봅시다. 공짜인데 경합한단 말이에요. 공짜인데 경합해요.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어장이거든. 어장이 뭐예요? 바닷속 물고기죠. 바닷속 물고기. 바닷속 물고기 임자 누구예요? 없지. 누가 임자예요? 먼저 잡은 놈이 임자야. 먼저 잡은 놈이 임자. 나랏돈 누가 임자예요? 나랏돈 누가 문제? 나랏돈 먼저 쓴 놈이 임자지. 누가 임자요? 이게 공유제라는 거예요. 공짜인데 뭐한다? 경합해. 남이 써버려 내가 쓸 게 없죠. 바닷속 물고기 먼저 잡은 놈이 임자예요. 근데 남이 다 잡아가면 내가 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돌이 아버지도 과도하게 소비해요. 을돌이 아버지도 과도하게 소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어장이 항폐화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공유제 비극이거든요. 들어봅시다. 여기 좀 봐봐. 여기.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시장의 경쟁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러죠. 근데 이게 연결 안 되잖아요. 이기적인 합리적인 개인이 과도하게 소비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해서. 근데 어장 자체가 항폐화되는 거예요. 전체가 공멸하는 거예요. 또 쉽게 해볼까요? 여러분 가정의 화장실 화장지가 먼저 떨어져요? 학원의 화장실 화장지가 더 먼저 떨어져요? 학원이 훨씬 먼저 떨어져요. 그게 바로 공유제 비극이에요. 그 여사님이 즉각 보충해 줘서 그러지. 여사님이 즉각적으로 보충 안 해주면 뭐예요? 화장실 못 가요. 그냥 화장실 문 내려야지 뭘. 셔터 문 내려야죠. 이게 비극이에요. 전체가 화장실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공유제 비극이죠. 사익이 공유로 간다 안 한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 실패인 거죠. 그러면 이 공유지의 비극이 뭐한다? 봅시다. 원칙이 뭘까? 바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현실적으로 행정학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쓰는 정책을 쓰거든요. 여러분이 바닷가 보면 바다는 누구예요? 공유예요. 공유.
국가 전체의 거지. 개별적인 것이 아닌데 바다의 일정한 분야를 갑돌이 아버지가 뭐예요? 양식장 하잖아요. 울돌이 아버지도 양식장 하죠. 병돌이 아버지도 양식장 하죠. 왜 그래요? 국가가 그들에게 사유재산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공유제 비극을 막기 위해서. 사유재산권 설정했죠. 그럼 내 거야 전체야. 내 거야 내 거. 내 거니까 뭐 한다?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유지시키는 거야. 그래서 공유제 비극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이 뭐다? 사유재산권.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이 원칙으로 안 되죠. 그러면 최후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오타입니다. 규제입니다. 사용량을 제한하는 규제라는 거예요. 최후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게 권력. 오케이? 사유재산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해서 안 되면 뭐 한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규제하는 거예요. 사용량을 제한하는 권력을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도 산란기가 있죠. 그 산란기에 어획 활동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권력으로서. 이런 게 사용량을 제한하는 규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의적으로만 써야 돼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예의적으로만 써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원칙이 뭐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거다. 예의적으로 뭐 한다? 사용량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오케이. 근데 옆에 내가 뭐 하나 써놨죠. 오스트롬이라고. 엘리노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 이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내년에 정도는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라는 책 이름 들어봤어요?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이게 이제 엘리노 오스트롬이 쓴 책이거든요. 엘리노 오스트롬. 엘리노 오스트롬 할머니야, 할머니. 머리가 전부 다 백발이에요. 아니, 정말 연세 많이 드신 분이요. 빈센트 오스트롬은 남편이고 엘리노 오스트롬이 부인이에요, 부인. 둘 다 세계적인 석학이고 엘리노 오스트롬은 4년 전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냐면 기존의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는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의죠. 이분이 전 세계 공유지, 황폐화된 공유지, 보존되어 있는 공유지를 전부 다 실증적으로 연구해요. 대단하신 거죠, 그 연세에. 그래서만 이것도 한계가 있고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다? 오스트롬은 공유제의 비극을 막기 위해 보편적 제도는 없고 사유화나 정부 규제,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하는 거나 정부 규제보다는 구성원 간의 자발적 합의나 규칙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구성원 간의 자발적 합의라는 거예요. 이 공유지를 보존하기 위한 자발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 한번 읽어봤죠. 이것을 끝내야 돼요. 왜? 이 자발적 합의를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배우면 이게 훨씬 더 쉽게 다가와요. 그래서 오스트롬의 이론은 일단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거 얘는 안 나올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심화 때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게 될 겁니다. 심화 때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게 될 겁니다. 일단 나오더라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나온 거 이거 두 개예요. 근데 시험이 어떻게 가지고 나온지 알아요? A가 원칙이고 A가 A잖아요. 시험 A가 원칙이고 A가 A다 그래서 틀린 질문 내기도 해요. A가 원칙이고 A가 A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다음 배제성이죠. 비경합입니다. 배제는 배제인데 경합하지 않습니다. 이걸 요금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비를 계속해요. 근데 뭐 한다? 경합성은 없어요. 요금만 납부하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수도 전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수도요금을 싸죠. 수도요금을 제때 내죠. 사용량에 따라서. 그러면 수돗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막 희소한 자원이가 할당을 해요? 배급하지 않잖아요. 근데 수도요금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면 3개월간 안 내봐. 그러면 단수 조치 당합니다. 배제 당하는 거예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요금만 제때 내면 전기 쓰는데 지장 없잖아요. 비경합적으로 쓰잖아요.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제 당하죠. 이게 요금제예요. 근데 요금제는 왜 실패할까? 시장에서
여기가 바로 자연 독점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행정학은 뭐한다? 쉬운 과목이에요. 봅시다. 쉽다 그러면 또 내가 뭐 한 소리 듣는다. 규모의 경제가 뭐냐 들어봐. 규모의 경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배우냐면 막대한 초기 고정 비용이 들어가면 생산량을 늘릴수록 뭐한다. 가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써. 행정은 딱 하나야.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산출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적게 든다. 경제적이란 말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놈이 무조건 비용이 적게 드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맞죠? 먼저 대량 생산 체제로 간 놈이 뭐 한다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비용이 적게 든다는 말은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먼저 대량 생산 체제로 간 기업이 반드시 이겨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독점으로 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연 독점 현상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나라 현실을 갖고 내거든요. 행정학은 현실과 이론의 경계선에서 내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잘못하다 하면 이거 현실을 논하는 수업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현실과 이론의 경계선상에서 주로 내는 거죠. 그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봅시다. 그러면 서울의 수돗물을 뭐라 그래요? 아리수잖아요. 아리수 누가 공급해요? 서울시가 직접 공급해요. 지방정부가 직접 공급하잖아요. 뭐 전기는 누가 공급해요? 한국전력공사라는 공기업이 공급하잖아요. 한국전력공사라는 공기업이 공급합니다. 기다려. 공기업을 뭐고 준정부 조직이 뭐다는 거 전부 다 어디 가서 배워요? 조직노식이라 다 배워요. 그냥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그래? 한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시험을 한전 그렇게 안 내요. 한국전력공사라고 내는 겁니다. 한전이라는 용어 안 써요. 한전을 내면 그 문제 미스예요. 한전은 뭘로 해석하고? 한전을 한국전력공사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럼 이거 문제 미스예요. 법률 개념 그대로 내야 돼요. 한국전력공사. 그러면 공기업을 통해서 공급하죠. 민간기업이 참여합니다. 이 요금제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고속도로잖아요. 고속도로.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고속도로 만들죠.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타고 갈 때 목적지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톨게이트비 정산하고 가는 데가 있죠. 그런 데가 뭐예요? 민자도로예요. 민자도로. 민간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9호선 타고 학원 오시는 분들. 9호선. 없어? 내 차인데 그거. 내 차가 9호선이에요. 9호선. 내가 내 차 타고 다니거든. 9호선. 9호선은 민간 자본이 만들었을까? 정부 예산으로 만들었을까? 그 민간 자본이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요금제에 민간 자본이 들어옵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럼 당연히 독점이면 가격 규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독점이면 가격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정부의 통제하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격 규제를 받는. 독점은 당연히 가격 규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됐죠? 그다음 여기는 민간제예요. 다룰 필요가 없는데 민간제 중에서 독특한 게 있어요. 가치제입니다. 가치제를 다뤄요. 여러분 교재 옆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럼 너는 왜 여기다 넣어놨어? 설명하기 편하게 위해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쓰지는 말고 들어요. 비가치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가치제와 반대되는 게 가치제예요. 얘를 내는 게 아니라 얘를 내거든요. 그럼 비가치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술, 담배, 마약이거든요. 비가치제 대표적인 게 뭐다? 술, 담배, 마약이에요. 술, 담배, 마약. 그러면 비가치제라는 것은 소비가 억제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소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술, 담배라는 소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죠. 19세 미만은 구매를 못하죠. 19세 미만 구매 못합니다. 얘는
소지하는 순간 형사처벌을 해요. 오케이. 그럼 이것과 반대가 되는 게 가치제란 말이야. 그럼 가치제는 뭐예요?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을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화나 서비스를 바로 가치제라 그래요. 오케이.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문화 서비스를 가치제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가치제는 공공재다, 민간재다. 민간재입니다. 가치제를 공공재로 하는 순간 한 문제 날아가는 겁니다. 가치제, 민간재. 근데 이게 마치 우리 눈에는 공공재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 정부가 개입하고 있어서. 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고 있잖아요.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건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교육 서비스죠. 교육 서비스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뭘로? 의무교육 정책으로 개입돼 있죠. 어디까지는? 중학교까지는? 그러면 대학은 박근혜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똑같이 정책 이름이 똑같이 뭐 한다? 국가 장학금 정책으로 개입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의료 서비스는 민간제예요. 의사들이 공짜로 진료를 해요. 돈 다 받아요. 돈 다 받아요. 환자한테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도 받아요. 다 받죠. 근데 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정책으로 개입돼 있어요? 확대시키기 위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개입돼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문화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가치제입니다. 이 가치제는 민간제고 두 번째 뭐예요? 온정적 간섭주의에서 소비자 주권이 침해된다. 온정적 간섭주의에 의해서 뭐가 침해된다? 소비자 주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그럼 온정이라는 단어가 행정에서 두 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나와서 온정이 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정이라 그래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소비 패턴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건 온정적 간섭주의죠. 그런데 소비자 주권을 침해해요. 그럼 뭐가 소비자 주권이야? 소비자 주권이 뭐냐? 이 시험 문제는 안 내요.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게 시험 문제 내는 거지. 뭐가? 가치제가. 뭐가 소비자 주권이야? 본인이 선호하는 대로 선택하는 게 소비자 주권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있다. 뭐 얘가 좀 그런데 고등학생이 이걸 하고 싶어. 이게 본인의 소비자 주권이에요. 본인의 선호대로 선택하는 게 소비자 주권이에요.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구매 자체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주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소비자 주권이 도덕적인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 주권이 규범적이고 바람직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꼭 소비자 주권은 도덕적이고 규범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규범적이고 바람직한 것을 소비자 주권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소비자 주권이라 그런다? 자신의 선호대로 선택하는 걸 소비자 주권이라 그래요. 본인의 선호대로 선택하는 걸 소비자 주권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아니 학교 안 다니고 싶어 하는 중학생이 있어요. 제2의 에디슨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뭐한다? 의무교육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니까? 이수를 해야 돼요. 제발 학교를 좀 잘라달라 그러는데 의무교육 대상자는 뭐한다? 안 돼요 이게. 의무교육 대상 퇴학 처분이 안 됩니다. 왜? 정부가 최소한의 교육은 받으라고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비자 선택이 제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주권이 침해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소비자 주권은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선호대로 선택하는 걸 소비자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10분 후에 2부 효과 들어갑시다.